현겸이는 16살이 된 지금까지도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는 듯 보이지만 여드름 하나 나지 않았고 변성기도 되지 않았다. 이유 없는 반항을 한다거나 이성에 대해 특별한 호기심을 갖는 일도 없다. 사춘기가 오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병인지 나는 모른다. 어쩌면 정말 내 상상대로 현겸이가 천사이기 때문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배고픈 당신의 감성을 위한 맛있는 닭고기 스프. 안녕하십니까. 순정 만화 읽어주는 남자 제임스 천사 is back.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2번인가 3번 거짓말 치다가 나중에 정말로 늑대한테 잡혀 먹혀버린 불쌍한 양치기. 제가 지난 화인가요? 지지난 화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하겠다. 양치기 소년인 걸로, 나는 양치기 소년 고백을 드리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주 업데이트하는 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생업도 있고 또 요즘에는 학교도 다니고 정말로 너무 바쁘고 잠은 자야겠고 기면증도 있고 며칠 전에 학교가 방학이었었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 녹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기면증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뭔가 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못하고 있는데요. 마음은 매주 업데이트, 아니 매주가 뭐야, 월수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마음과 몸과 실천이 따로 노는 나는 루저. 자, 죄송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또 한번 다짐을 하면서 녹음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녹음 프로그램을 켜고 마이크 앞에 서면 사실 신은 나요. 뭐 읽을 거리가 없어도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나고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앉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기계치이다 보니까 이 녹음 프로그램의 녹음 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과정이 좀 약간 그런 거 아세요? 옛날에는요, 제가 전화기가 처음 있었을 때는 숫자에 대한 어떤 포비아가 있었어요. 공포 심리가 있어서 전화기의 번호를 못 누르는 거예요. 꿈에도 그런 게 나와요. 꿈에도 막 위급한 상태에서 누구를 불러야 돼. 막 경찰을 부르든지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전화를 못 해. 벌벌 떨면서 이 전화번호 어떻게 됐지 하면서 막 전화 못 누르는 상상이 되시죠? 막 찐따 같은, 제가 그런 캐릭터였어요. 전화도 못 누르고, 계산기, 제가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든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그런 게 있어요. 틀려서 손해 본 적도 있습니다. 참 같이 일하는 뭐 프리랜서나 이렇게 알바 같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어떤 민감한 계산이나 이런 거는
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계산기나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컴맹 지금까지도 저는 컴맹이에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나 이게 방송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캐릭터가 그닥 아름답지 못해요. 그래서 그 요즘에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을 보는데 이 젊은 친구들의 그 어떤 IT 돋는 그런 다이얼로그들을 듣고 있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면서 그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걸로. 아무튼 이래저래 힘들게 살고 있는 75년생 토끼띠 자영업자 팟캐스터 제임스 천사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뭄에 콩나듯 가끔씩 팟빵 그 댓글란에 댓글들이 달리곤 합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건 그 게으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방송을 할 때 미리 뭔가를 적어놓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런 거 얘기하고 이게 좀 익숙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이게 익숙하지가 못하네요. 여하튼 그 저의 어설픈 방송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답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달쯤 전에 누구누구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최근에는 이런 분들의 그 답글이 있었습니다. 뭉게구름이라는 분이 나열하는 만화들마다 안 본 게 없네요. 진짜 반갑네요. 앞으로 좋은 작품들 많이 소개해주세요. 당연하지. 뭉게구름님 감사합니다. 계속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디가 아나 뭐 이런 건가? 소중한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가려고 했는데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요. 사진도 잘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제가 지난화에 그 소개해드렸던 소녀 순정을 그리다라는 그 만화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 그 리뷰에 대한 피드백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개인 블로그인 james천사.com에 또 자세한 그 사진 리뷰에 관련된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당일날 제가 영상도 촬영을 했어요. 영상도 찍었는데 영상 프로그램을 만질 줄 몰라서 아직까지 그것들을 편집해서 업데이트를 하질 못하고 있어요.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네요. 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런 기술들을 배워서 제가 이제 뭔가 그 이런 컨텐츠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결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아무튼 아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답글을 달아주신 분은 플라스틱 마요네즈라는 아이디, 굉장히 뭐랄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융복합형 아이디의 소유자시네요. 이분의 글은 굉장히 감동적일 정도로 댓글이 길었습니다. 밤에 어울리는 목소리의 소유자셔서 이제야 시간 내서 들으니 너무 멋진 만화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 지인인가? 푸른 유리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돈이 아깝지 않네요. 시간 나면 꼭 봐야 할 작품이네요. 이렇게 댓글을 적고 또 밑에 그 자신이 직접 또 댓글을 2개나 더 달아주셨어요. 바람의 나라, 불의 검, 눈물을 흘리며 반 친구들과 함께 열광했던 기억이 흐흐. 그리고 또 밑에 낭낭국과 한나라가 전혀 멀은 생뚱맞은 곳에 있는데 식민국이라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부분은 그 제 팟캐스트의 그 푸른 유리 편을 들어보시고 해주신 말씀 같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고 고대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팟캐스트 푸른 유리 초반부를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데 사실 요즘은 어떻게 배우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호동왕자 낭낭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낭낭국이 중화민국의 그 총독부처럼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가 중국 사람들을 외세를 몰아낸 어떤 그런 그 어떤 스토리 속에 있는 러브라인 뭐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제가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 낭낭국은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부족 국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계십니다. 뭐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아무튼 플라스틱 마요네즈님의 그 댓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팟빵이라는 데가 보니까 저도 그 팟캐스트 제가 그 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듣긴 하는데 귀찮습니다. 귀찮고요. 뭐 로그인해서 그 뭐 이렇게 좋아요 뭐 이런 거 누르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거 이제 부탁 안 해요. 귀찮고 댓글 쓰는 건 더 귀찮아.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뭔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싶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멋지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 팟캐스트를 보니까 구독하기 부분에 구독자가 100분이 구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저는요, 이 정도면 황송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한 지 아직 2달도 되지 않았고, 변방의 어떤 오타쿠 프로그램 중에서도 순정 만화, 게다가 남자가 진행하는 여성향 만화 리뷰 채널에 100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셨다는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는 제 팟캐스트를 스트리밍으로 듣거든요. 근데 스트리밍은 사실 카운트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알아본 바, 제가 컴맹이어서 이걸 또 몰랐어. 알아보니까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는 꽤 많이 됐더라고요. 3,000개 정도의 다운로드가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적어도 어쨌든 제 이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감동을 하고, 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로 위클리 어떤 그 고정 프로그램처럼 방송국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나라 순정 만화, 또 우리나라 여성향 만화, 그리고 좋은 작품들을 웹툰, 뭐 출판 만화 제한 없이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그 서론이 또 오늘도 굉장히 길죠.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 지금 제가 이 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고민을 좀 했어요. 에어컨을 틀고 녹음을 할까? 저 지금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녹음을. 창문 열고 선풍기를 틀까 했는데, 오늘 날이요, 너무 괜찮고 운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창문을 열고 모기장은 쳐놨어요. 모기가 들어올까봐. 그리고 선풍기를 켠 상태로 이 어떤 밤 공기를 느끼면서 나름의 어떤 그 운치,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녹음을 하고 싶어서 그냥 이 선풍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를 잡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어쿠스틱한 사운드, 언플러그드 사운드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여름에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늙고 지친 날이 올 때까지 없는 우리들 꿈이 살아있을 테니까 알고 있어 영원할 거란 걸 언제나 해왔던 약속 우린 모두 기억할 테니까. 자,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H.O.T의 빠순이인 걸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한때 잘 나갔죠. 90년도 중후반부터 약 10년간? 아니 어쩌면 지금까지도 여하튼 뭐 대한민국 1세대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H.O.T 뭐였지 그게?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였나? 아무튼 H.O.T 홑 얘네들의 그 우리의 맹세라는 곡의 어떤 후렴구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 대한민국 순정 만화 역사를 획가닥 뒤집어 놓으신 분. 뭐 여러분들 다 그 타이틀 보고 클릭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뜸들이지 않겠습니다. 전설의 레전드 천계영. 자, 천계영 작가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대표작이자 데뷔작이기도 한 본격적인 데뷔작이었던 언플러그드 보이, 플러그가 꼽혀있지 않은 소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뭐 서론이 길었어요. 그냥 내 방송은 죄송합니다. 제 방송은 그냥 서론이 긴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계영 작가님은요, 어떻게 소개하면은 좀 과장도 아니지만 임팩트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순정 만화 역사를 절반으로 나누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그 순정 만화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라는 설도 있고요. 여하튼 그 정말로 어떤 대본소라고 하는 만화방 그런 시장의 어떤 존재와 함께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업적인 지표 내지는 문화, 어떤 컬처의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작점이라고 할 그런 기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8년 그닥 오래 되지 않았죠. 그때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정 만화 전문지였던 르네상스의 그 출간 뭔 소리야 이게 이후와 이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어떤 그 제가 막 그 강조했었던 잡지였던 댕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통 순정 만화 잡지의 그 종가인 윙크의 창간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자, 작가님의 데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이분, 천계영. 천계영 작가님의 출연과 함께 판이 바뀝니다. 판이 획가닥 뒤집어집니다. 1996년, 7년. 그 시점,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보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전과 이후의 만화판, 순정 만화라고 말하기도 좁아요. 대한민국 만화의 판이 바뀌는 계기를 제공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계영. 이름부터 브랜드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딱 달라요. 하여튼간 1970년 12월 10일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어머.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좀 다소 특이한 케이스죠. 또 신기한 게 문화생 시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만화가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죠. 광고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뜻한 바 있어서 만화가로 전향한 정말 독특한 케이스고요. 1996년도에 윙크 신인 만화 공모전에서 탤런트라는 짧은 단편으로 대상을 수상하십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현재 그 작가님의 유일한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단편집을 2권 가지고 있어요. 한 권은 비닐도 뜯지 않은 채 소장용으로, 또 한 권은 거지같이 여기저기 다 뜯겨져 있는 비참한 모습으로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그 대여점용 책이 되었죠. 여하튼 지금 절판된 책을 저는 2권이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용용 죽겠지. 그렇게 그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셨고요. 같은 해에 연재에 도전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인 플러그가 꼽혀있지 않은 소년, 언플러그드 보이입니다. 뭐 작품마다 소개하면 오늘 이 방송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매몰차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권짜리 아주 짧은 연재였지만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순정 만화계를 전후로 나누게 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작품으로 남게 되죠. 그리고 다음 해 바로 오디션. 제가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언플러그드 보이를 소개할까, 오디션을 소개할까 했는데 언플러그드 보이로 결정을 했죠. 여하튼 오디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본격적인 장편이에요. 왜냐하면 10권짜리 단행본으로 진행이 됐던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오디션 연재를 완료한 후에는 미국을 가십니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나는 타고난 창작자로구나 라는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다시 컴백 하셔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DVD를 2003년도에 연재하시고, 또 2010년도에는 DVD2를 연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2007년
하이힐을 신은 소녀, 그리고 2009년도에는 본격적인 웹툰에 도전하십니다. 예쁜 남자. 예쁜 남자가 드라마도 있었죠. 저는 안 봤습니다. 참고로 만화도 안 봤습니다. 천경 작가님 좋아하는데요. 제목이 저로 하여금 그 만화를 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또 독특한 만화죠. 드레스 코드라는 작품을 완결하셨습니다. 드레스 코드도 사실 저한테는 무리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쁜 남자하고 드레스 코드는 좀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는 지금 연재하고 계시는 또 뭐 다음에서 아도 치고 있죠. 좋아하면 울리는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1999년도에는 제3회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뭐 사실 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1996년도에 데뷔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독자들로부터 모든 상이란 상을 다 받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 최고였죠. 망작이 없습니다. 모든 작품에 뭐랄까 좀 완벽한 기획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분 만화는 좀 달라요. 아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 만화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데뷔작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트렌디하다라는 단어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요. 당시에 이제 힙합이라는 어떤 문화 사조, 패션, 그리고 스타일, 그리고 학원물인데도 그 이전의 학원물과는 전혀 다른 어법과 진행으로 남자들이 봐도 그닥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거부감이 없는 그런 진행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제가 제일 첫 회에 소개했던 제 인생 만화인 이은혜 작가님의 점프트리 A+하고 비교하면 말이죠. 같은 그 고딩 라이프를 그리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만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계영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 순정 만화는 판이 바뀌어버려요. 사실 이은혜 작가님도 그런 판을 바꾼 게임 체인저라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들은 아주 멋있는 말인데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분은 곱빼기. 천계영 작가님은 아주 그냥 난리를 일으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초로 컴퓨터의 힘을 빌어 원고를 작업하고 수정하는 데 사용을 하셔서 이전에 작가님들 G펜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작가님들이 주로 쓰는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작업으로 2단화 잔다르크, 좋게 말하면 잔다르크, 나쁘게 말하면 2단화가 되셨습니다. 만화를 혼을 실어서 하는 제9의 예술인데 이걸 왜 무슨 컴퓨터의 힘을 빌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말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였어. 하지만 그런 선입관은 서서히 깨졌습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 웹툰을 그리는 모든 분들은 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십니다. 와콤, 신티크,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에 전부 다 디지털 작업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다가 수정하기도 쉽고 또 웹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모든 작품들이 디지털에서 소비되는 이런 환경에는 사실 디지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말 재밌게도 제가 좋아하는 몇 분의 작가님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직도 대다수의
대가들은 다 손으로 작업을 해요. 그 중간에 틀리면 답도 없습니다. 물론 인쇄의 그 어떤 마법으로 인해서 중간에 틀린 것들 다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수정액들 가지고. 여하튼 그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작가님은 초창기부터 그 자신의 어떤 그 단점들을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 메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화계의 스티브 잡스. 우리나라 만화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하늘이 보내주신 보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나 그 사람이 보수적인지 막 싫었어요. 처음에는 이 만화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뭐야? 스타일도 이상하고 내용도 좀 가벼운 것 같고 너무 막 저 사실 힙합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 본투비 락커예요. 그래서 락 음악 좋아하고 클래식 좋아하고 R&B하고 힙합 싫어해요. 흑인 음악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 그런 힙합 음악이라든지 막 바지 내려입고 막 이런 걸 갖다 주인공들이 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1996년 1월 4일 날은 무슨 날이냐? 언플러그드 보이가 나온 날이냐?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저는 그 작가님의 만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런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 군에 입대해서 집에서 먼 곳으로 가서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키고 있을 때 작가님이 데뷔를 하셔서 저는 뭐 모르죠. 새까맣게 그 당시 뭐 요즘 뭐 군대에서 전화도 하고 뭐 인터넷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깡촌에 거지 같은 군 생활을 하고 그렇게 26개월 2년 2개월을 보내고 세상에 나왔을 때 1998년 3월이죠. 자, 요즘엔 어떤 만화가 인기가 있나라고 봤을 때 당시에도 뭐 그때까지만 해도 출판 만화는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 너도 나도 전부 다 천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계형이 뭐야? 천계형이 이름도 독특해가지고 잊혀지지도 않는데 만화 딱 봤어요. 언플러그드 보이 오디션. 근데 이상한 겁니다. 저는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뭐지 이게 막 이러면서 거부감 같은 게 처음에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봤던 그 작품들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유저들은 정말로 솔직하다는 겁니다. 유저들의 눈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24살에 사제에 나온 그 머리가 아직 길지 못한 아저씨였고 그 만화를 봤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딩, 고딩 이 아이들에게는 언플러그드 보이와 오디션은 너무나도 재밌고 트렌디한 정말 자기네들의 감성을 대변하는 최고의 만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장하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죠. 인정해야 되는 상황들에 도달했습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보면서 이 만화가 제 가슴에 탁 그리고 지금은 작품들 다 가지고 있고 예쁜 남자 빼고 최근에 연재 중인 그 조알람 좋아하면 울리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다음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방송에 오디션을 소개할까
언플러그드 보이를 소개할까 아니면 최근작인 조알람을 소개할까 막 고민했었는데 언플러그드 보이로 선정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짧다. 또 하나는 올해가 바로 작가님의 데뷔 20주년인 해이기 때문에 데뷔작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순정 만화의 판도를 뒤바꾼 대작가님의 20주년 정말 축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님이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의 모든 리스펙을 담아서 작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한 30년 정도 더 뺑이 쳐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19일 다음 달이죠. 밤 10시에 유튜브의 천계영 채널에서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그 특별한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재미있는 작업을 작가님이 진행하시는데요. 현재 작가님은 그 그림을 그리시지 않습니다. 만화가인데 그림을 안 그려. 작가님이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기록들 인터넷을 조금 서핑하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작가님이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가지고 계세요. 계속 초창기와 지금의 그림체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림 그릴 때 디지털로 작업을 하지만 많이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림 그리는 걸 포기하고 마우스로 그림을 작업하시는 거죠. 처음 시작부터 뭐 포토샵 같은 툴을 이용하시더니만 이제는 3D 툴을 이용하십니다. 4D 시네마라는 툴을 이용해서 인물들을, 그러니까 그림을 프로그래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사실 재미있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A와 B의 인물 같은 것들을 그려놓고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다음에 다시 부를 때 인물 간의 어떤 그 뭐랄까 비슷하게 되는 그런 오류 같은 게 없는 거죠. 확실하게 그 인물만의 캐릭터가 저장되어 있는 소스들을, 그러니까 입력되어 있는 수치로 인해서 왜곡이 없게, 뭔 소리야 이게. 자, 무슨 소리인지 알죠? 저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대략의 어떤 개념은 이해는 대충 가요. 이런 어떤 작업 방식을 그날 다음 달에 19일 날 밤에 한 달 조금 안 남았네요. 직접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림에 관심이 있는 만화가들이거나 아니면 천계영 작가님의 팬들이라면 한번 알람을 맞춰놓고 그날 그 작업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H.O.T의 그 우리의 맹세 그 곡을 들려드렸잖아요. 잠깐. 그 곡이 사실 제가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뭐였냐면 작가님이 그 곡의 뮤직비디오에 캐릭터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 곡이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실사가 아니라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들이 작가님이 그렸던 그 작품의 주인공들, 현겸이 같은 애들이 날개를 달고 나와. 강타, 문희준 뭐 이런 애들이 날개를 들고 나타나가지고 어떤 그 우리는 영원한 우정으로 하나 된 그런 밴드다라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감동적인 음악이죠. 저는 H.O.T 모든 음악 중에서 그 노래 제일 좋아해요.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알고 있어 영원할 거란 걸. 얼마나 좋아요? 영원할 거란 걸. 언제나 해왔던 약속. 우린 모두 기억할 테니. 이래놓고 해체하고. 한 10년 갔나? 모르겠네. 뭐 저는 H.O.T를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H.O.T를
오히려 좋아해요. 그 뭐지? 강타 노래 잘하고 문희준 진짜 인간 승리죠. 예전에는 그 뭐야 막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견딘 인류 역사상 우리나라 연예인 사상 가장 멘탈 갑인 그런 연예인이죠. 나머지 멤버들도 나름의 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토니하고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그 친구. 아무튼 그 당대 최고의 아이돌 스타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무적의 작가님 천계영 작가님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데뷔 당시에 그 실시간 모니터를 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군인의 신분이어서 그 후에 전역하고 나서도 충분히 그분의 어떤 역량을 나중에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작품을 소개하기 전까지의 단계는 저에게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그 청취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할 이제 그 오늘 소개할 작품 플러그를 꼽지 않은 소년 순수한 그 자식 현겸이의 이야기 속으로 퐁당 한번 빠져봅시다. Unplugged Boy. 학교 앞에 얼굴이 주먹만한 잘생긴 남자가 서 있다. 녀석 때문에 학교의 여학생들은 모두 환호와 비명 속에 어쩔 줄 모르고 들떠 있다. 하지만 단 한 명, 이 모습을 지켜보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변하는 여학생. 그녀의 이름은 최지율. 학교를 떠들썩하게 한 소년의 가장 친한 여자친구다. 지율이를 친구로서 충성스럽게 따르며 좋아하는 순수 소년 강현겸. 그리고 그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한 걱정스러운 소녀 최지율. 그리고 그녀의 단짝 반고호와 반고호의 짝사랑 일학. 모두의 밉상꾸러기 여명명이 펼쳐 보이는 무지개빛 스토리. 현겸이와 지율이의 아지트였던 놀이터 한 구석. 그곳에는 아마 당신의 잊혀져 버린 순수했던 감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여자라는 가정하에 이 재밌는 첫 번째 인트로의 대사를 한번 읊어볼게요. 얼굴에 땀 범벅이 된 반장 반고호가 교실로 들이닥칩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왜 그래 반장? 교문에 엄청나게 멋있는 남자애가 서 있어. 얼굴이 주먹만해. 뭔가 입에서 하얀 걸 내뿜는데? 담배 피나 봐. 아니야. 저건 뭐 설마 풍선껌이야. 처음 인트로만 들으면 말이죠, 이 개그 만화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어떤 그 인트로가 아닌가 싶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사람들의 혼을 빼놓는 천계영 작가님의 어떤 그 술수 수작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너무나도 임팩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잊질 못해요. 한번 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장면 때문에 저는 뭐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풍선껌 CF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도 저는 그 전설로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문에 갑자기 나타난
미소년 강현겸. 하지만 얘가 왜 이렇게 서 있었느냐? 여주인공 최지율의 어명이, 지엄하신 어명이 있었기 때문에 서 있었던 거죠. 애들은 막 난리가 났어. 얘 정체가 뭔가 하면서 막 반고, 이 반장 이름이 반고호입니다. 반장이 가가지고 막 저 누구세요? 누구 기다리러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뭐 니네들한테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듯한 그 말투로 아무 대꾸 별 대꾸 없죠. 그러다가 최지율이 교문 옆으로 싹 지나가는 걸 보면서 지율이를 따라가니까 애들은 또다시 멘붕. 아, 우리 반의 평범녀 지율이의 남친인가 보다. 그래서 또 한 번 사람들은 크나큰 배신감과 개거품을 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흔녀까지는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질을 좀 귀엽게 생겼어요. 이쁜 약간 그 중상위 정도의 그 비주얼과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여하튼 이런 최지율이 극상 초 S급 훈남 미소년 그 강현겸을 휘하에 둘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전년도 겨울 연합고사가 끝난 바로 며칠 뒤에 놀이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겨울이겠죠. 11월 달쯤 됐을 테니까 그 그네에 앉아서 이상한 포즈로 눈물을 꾹 참고 있는 소녀 최지율 옆에 플러그를 꼽지 않은 소년이 나타나 옆에 그네에 앉더니만 골 때리는 멘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멘트는 우리나라 만화 역사상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멘트이기도 하면서 언플러그드 보이를 연상할 때마다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그 멘트가 됐죠. 작가님한테는 이게 어쩌면 흑역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추억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 혹자들에게는 명대사로 남을 수도 있고, 여하튼 이 대사는 보지도 않고 모두들 외우고 있습니다. 난 슬플 땐 힙합을 쳐. 아무도 내가 슬프다는 걸 눈치챌 수 없도록. 자, 난 슬플 땐 힙합을 쳐. 이 멘트 하나로 그 언니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뭐 언니들에게만 남긴 게 아니죠. 저 같은 남자 팬들에게도, 그리고 당시에 힙합을 좋아하던 많은 그 소년 소녀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네에 앉아서 울고 있는 지율이에게 갑자기 구세주처럼 나타난 현겸이가 자 일어나봐, 춤을 가르쳐 줄게. 그럽니다. 얘는 뭐 처음 본 애들끼리 서로 막 말 까고 막 그러니까 난 저 음악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춰? 이게 지율이가 이거 이 톤이 아닌데 난 저 음악이 없는데 어떻게 춤을 춰? 이러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들어. 이거 그냥 귀 시려워서 하고 나온 거야 하면서 이어폰을 흔들면서 그 이제 힙합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저는 사실 그 아저씨가 돼서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확 재밌고 그러진 않았어요. 좀 약간 유치하고 좀 그랬거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이렇게 쥐고서 뭐 엄마 돈 줘, 엄마 돈 줘 뭐 이러고 어제 줬잖아. 그러면 뭐 내놔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그 뭐라고 해야지? 이런 게 이제 그 쓰여져 있어요. 뭐 엄마 미워 뭐 이러면서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러라고 이 그 페이지가 좀 제가 만화책 보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이걸 최근에 다시 봤는데 뭐가 떠올랐냐면요. 이 장면에서 건축학개론에 조정석이 그
주인공 이재훈인가? 한테 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언플러그드 보이에서 그 현겸이가 지유리에게 힙합 춤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시츄에이션이랑 되게 어떤 뉘앙스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뭐 나는 그랬어. 키스라는 거는 말이야. 봐봐. 자, 그 입술이 딱 붙잖아. 이제 걔 혀, 네 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고. 스르르 들어. 뱀처럼 알지? 스네이크. 그리고 이렇게 맞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되겠지. 막 섞여. 뭐 하나가 되는. 비벼? 막 비벼. 이렇게 존나 비벼. 얘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비벼. 환상. 이게 키스야. 이게 키스야. 네가 한 거는 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병신아. 그것도 자는 애한테. 그건 범죄야 범죄. 이 나쁜 새끼. 이 영화 다시 보고 싶어져요. 그죠? 조종석 연기 진짜 대박 잘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이 언플러그드 보이의 놀이터에서 그 현겸이가 지유리에게 힙합 춤을 시전하는 이 장면에서 저 그 조정석의 연기가 연상이 딱 됐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영화 한번 보시면 영화의 그 배경도 이젠 그 노래 뭐죠? 그거? 기억의 습작. 그 노래가 제가 1994년도였던 제가 94학번이기 때문에 그때 나왔던 거로 기억하니까 아마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그러니까 언플러그드 보이의 그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그 이런 놀이터 씬과 함께 이 언플러그드 보이는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되죠. 제가 다소 다른 사람들보다 팟캐스트를 너무 진행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매몰차게, 야멸차게, 무자비하게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고 언플러그드 보이의 2부 순서는 며칠 후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천계영 작가님의 이야기와 또 저의 이야기와 언플러그드 보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딱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저의 추억의 한 부분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참 해피니스가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부에서 또 뵙도록 하죠. 잊지 말고 꼭 다음 화까지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